공덕과 서계, 그리고 이미 구역 지정이 된 청파 1구역 그 사이에 살포시 숨어 있는 그런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조금은 어둑어둑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해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좀 일과를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촬영을 하는데, 이제는 햇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짧아져서 이렇게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어슴푸레한 초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가 빨리 가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마음이 재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 얼마나 실천을 하셨나요? 사실 실천한다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면 나의 행동 하나 차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항상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저 또한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 또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남은 시간들이 있고요. 우리 밀린 숙제 하듯이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 얼마나 실천했는지 이루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보이시나요? 제 주변에 제 뒤로 보이는 요즘 트렌디한 이 놀이터입니다. 혹시 여러분 얼죽신 아시죠? 얼죽신에서는 이렇게 리조트 같은 자연 풍경, 굉장히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어서 났는지 신축인데 나무들은 더 고목 같은 그런 분위기의 정원과, 그리고 이렇게 놀이터조차도 굉장히 테마가 다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얼죽신의 좀 기본 분위기입니다. 놀이터 하나도 세심하고 그렇게 또 정원이나 이런 가든들도 잘 꾸며져 있지요. 이게 바로 신축의 힘인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여러분께 용산입니다. 용산구 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의 주택 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구인데, 그 안에서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은 더더욱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인지 좀 추측이 가시나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지도 한 2, 3년 정도 된 얼죽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재개발지들이 용산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들어서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되어질 오래된 주택 단지가 아니라 완성이 된 용산의 아파트 단지 일부를 살짝 여러분께 조금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용산에는 많은 재개발이 있습니다만 이제 재개발에는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죠. 어떤 정비사업이냐, 정비사업에 대한 종류도 차별화가 되지만요, 이제는 그 정비사업 안에서도 얼마나 순조롭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요소가 얼마나 적으냐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민 갈등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예 선정이 됐었던 곳조차도 무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은 총 85개 지역이었다면 2지역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아예 취소를 시켜서 다시 83곳으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선정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시작이다 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취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얼마나 잘 될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주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새롭게 신속통합 기획이 다시 시작될 곳인데요, 요건 미리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살짝 또 여러분께 정보 드릴게요. 출발하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이 빠르게 압박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북쪽부터
쭉 내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서계와 그리고 공덕 115번지, 11번지, 청파 1가까지 포함한 신통 개발 확정된 부분들을 지난 여름에 2024년 아마 6월쯤에 여러분께 발표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배후 주거지로서 거의 7,000세대가 넘는 주거지가 대형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목적이었을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용산이 개발이 될 거라서 앞으로 들어오는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한 배후 수요 지역이냐? 아니요. 이 주거지는요, 바로 북쪽에 있다는 말씀 드렸죠. 바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는 이미 오래된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 중에서도 상업지가 이 3대 업무지구 안에서도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아직은 종로입니다. 노후화가 되고 오랜 우리 직주 근접의 업무지 중심지인 만큼 가장 큰 상업지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형 주거 단지들이 포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부촌이라고 하는 평창동이나 과해동 일대, 해화동 일대, 성북동 일대 어떻습니까? 고급 주거지이긴 하나 그곳 또한 많은 구릉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지의 아파트로 재개발하기에는 너무 대형 건물들이 단독들이 포진되어 있어 우리가 재개발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이 바로 서계입니다. 서계는 굉장히 종로와 인접해 있지요. 그래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들 중에 가장 대장 아파트가 무엇입니까? 경희궁자이죠. 경희궁자이 주변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확장된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장 대장 아파트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하단에 서울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 또한 상당히 큰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새 아파트 얼죽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센트럴 자이 하단이 서계이고요. 그리고 서계와 같이 맞물려 공덕에 연결되는 곳이 공덕 15번지와 11번지. 그리고 그 살짝 하단이 바로 청파 1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이 된 6월에 2024년 6월에 선정이 된 곳이 바로 이 서계와 공덕 15번지 11번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하단부터는 이제 청파라고 하는 시리즈 청파 1가, 2가, 3가 뭐 들어보셨죠? 원으로 1가, 2가, 3가, 4가 뭐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부터 서서히 개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종로의 배후 주거 수요지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새 아파트, 새 주거지가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하단이 어디입니까? 청파 2가인데요. 청파 2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곳이 현재 앞으로 다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구획이 들어가서 연번동의서를 받게 되는 곳들이 살짝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단은 아직 신속통합기획으로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후보지에서 탈락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리가 한번 되어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직 미공개. 제가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 블럭 잘 보셔야 돼요. 이 블럭이 모두 다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블럭이 좀 빠졌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부분이 딱 블럭이 딱 두 블럭이 있어요. 9블럭하고 14블럭. 그렇다면 10블럭부터 13블럭까지가 앞으로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예정해서 들어갈 연번동의서를 받기 위한 구역이라는 거 여러분께 최초 공개합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발빠르게 먼저 정보를 드린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연번동의서 받아서 신통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도도 그렇고 입지적인 부분도 이것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기도 하고 종로의 주거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계와 함께 7,000세대 이와 더불어 1,000세대 더 넘게 가는 7, 8,000세대의 대단지 드디어 북부권에
대단지 아파트 그렇다 할 만한 지역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얼죽진으로 말이죠. 이 정도의 규모는 돼야지 주변의 편의시설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든, 그리고 아름다운 커뮤니티, 그리고 이 실용성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지하기 위한 지역, 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용산구, 우리가 많은 개발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개발들이 잘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늦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취소되지 않기 위한 위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살짝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통이 선정되고 모아가 선정되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업성이 되지 않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먼저 용적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용적률이 과연 우리가 300%를 다 완벽하게 100% 다 찾아먹지는 못합니다. 항상 뭐 250, 270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요주 대비 앞으로의 늘어날 주택 수, 세대 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세대 수를 따지는 것들은 어차피 일정한 300%라는 규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아예 초입부터, 초장부터라고 하죠. 동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나의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계속 이어서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 현재 자산보다 높아지려면요, 사실 그렇게 대지 지분이 큰 대단독지라든가 그리고 다가구라든가 근생 건물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뉴타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많은 뉴타운들 속에서 이미 뉴타운이 되어진 곳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 단지 안에서 몇 단지, 몇 블럭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존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1구역이 초창기에는 훨씬 더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구역은 해지가 되고 나머지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관리 처분부터 해서 조합 설립은 이미 끝났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고 다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왜 1구역이 그러면 존치가 되었을까요? 네, 근생 건물들과 함께 임대가 잘 나가니 나의 자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가 나오지 않아서 일몰제로 해제가 된 것이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길 뉴타운은 어떻습니까?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혹시 아십니까? 그곳이 가장 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대방역이나 신길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다가구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임대가 잘 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파트가 아니라 그대로 통 건물이나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절대 동의를 하지 않았죠. 임대료도 높고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존치로 남아있고 이제 와서 다른 신길 뉴타운들이 이미 다 형성이 된 단지 안에서 살짝 혼자 이제서는 다시 신통을 해보겠다 해서 신통 신청을 한 상황이지요. 그뿐인가요? 왕십리 뉴타운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십리 뉴타운도 대부분 이루어진 구역들 이외에 어디가 또 존치되어 있을까요? 네, 왕십리역에서 가까운 지금 11구역이라든가 10구역, 9구역 이런 곳들이 사실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다가구나 근생 건물들의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존치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몰제로 해지가 된 곳이죠.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입지가 좋다, 역에서 너무
초역세권이다 할 때에는 임대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단독이나 근생 건물들도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신축의 훼손도도 높죠. 임대가 잘 나가면 증개축도 많이 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입지를 생각할 때 초역세권이다 아니면 세대수가 굉장히 적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더 세대가 많이 나올 사업성이 좋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반비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으면 사실은 사업성이 살짝은 단독이 많은 것보단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훨씬 더 동의가 잘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초역세보다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동의를 더 잘 해주는 그런 또 동전의 앞뒷면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이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비사업 하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진행될지 말지의 판결, 흑백을 가리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주민 갈등 때문에 신통 어렵게 된 곳들 기사 났지요. 무산되었다라는 거,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의 흑백을 가리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청파 2가 그 전에 후보지까지 갔을 때 동의율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균 동의율이 73%고요. 가장 많았던 13블럭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이미 동의율을 73%에서 75%까지 다 이미 받았던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블럭을 더 축소해서 정비해서 들어가는데요. 이미 70% 넘었다. 그리고 우리가 88 공급대책에서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동의를 이젠 75%가 아니라 70%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다면 이곳은 이미 동의는 다 끝났다. 구역만 다시 재정비한 것을 연번동의서로 바꾸고 연번동의서를 받아서 그동안에 75%까지 받았던 이 구역을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보를 아시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 금방 동의받는 거는 이미 받아놨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주민 갈등의 요소가 이곳은 사이에 낀 동네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큰 상업지가 있는 큰 역이 있는 대로면에 어떤 근생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건물들이 많아서 막 임대가 잘 나오고 그러지 않는 사이에 살포시 끼어 있는 동네죠. 왜냐? 공덕과 서계 그리고 이미 구역 지정이 된 청파 1구역 그 사이에 살포시 숨어 있는 그런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십시오.